시원. 많은 사람들이 고스트 헌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미스터리 탐정이다. 사람들에게 공포와 미스터리를 전파하기 위해 시공간을 초월한 미지의 방공호에서 언더커버를 모집하는 게 그의 일. 공포 직업군의 지원자 면접 후 미스터리 탐정이 적합하다 생각이 드는 지원자와 언더커버 계약을 체결한다. 어이 저기요. 좋은 거 모르셨습니까? 도둑놈 처음 기어 들어와. 이거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너도 책 좀 읽어. 저는 책을 워낙 안 읽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 그 소재야. 형은 맨날 읽어 책을. 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산장님. 아니 몇 페이지까지 읽을지 까먹었잖아 이씨. 아 네. 누구세요? 예. 아,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 네네. 미스터리 언더커버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불쑥 맞습니다. 찾아오셔서. 네. 근데 누구신지 제가. 저는 호러 소설을 주로 쓰는 전건우 작가라고 합니다. 저 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아, 야, 이거 쓰신 분이죠. 잠깐만, 네. 미쓰리, 너 광고 받았어? 우와, 진짜 반갑습니다. 작가님을 뵈는 건 제가 또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저도 정말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한번 뵙게 아우, 됐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우,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우, 작가님을 여기서 뵙고, 근데 언더커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네네. 저희한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죠? 네네. 제가 또 호러 소설을 주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심령 자료라든지 그런 경험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호러를 좋아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죠. 사실 그거 제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열정 네. 확인. 열정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심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뭔가 제가 배웠던 지식과 작가님이 조사했던 이 조사 자료에 대한 자웅을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오, 되겠군요. 우리 백인턴, 예, 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네. 그냥 오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가 뽑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프로필 예. 한번. 오늘은 좀 다르게 저희 작가님께서 직접 프로필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한번 작가님께서.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름 전건우, 1979년생, 2008년 선잠으로 쭉 소설을 써오셨는데 대부분 소설 장르를 공포, 호러, 미스터리 소설만 고집하여 한국의 스티븐 킹이라고 불리우는 공포소설계의 거장 작가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뒤틀린 집, 불기도 살인 사건, 최근에는 어두운 물이라는 작품까지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공포소설 쪽으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공포 쪽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되게 많은 경험과 자료가 있으신 대선배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 읽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흡입력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불기도 살인 사건. 그러니까 불기도가 저는 그 귀신에 대한 뭔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면 갈수록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매력 있어. 막 빠져들어가.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 더 봐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잖아. 죄송합니다. 섬에 숨겨진 이야기. 딱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이거는 신간인가요? 이번에 나오신? 그건 이제 작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은 어두운 물이라는 작품인데요. 그거 역시 공포 소설입니다. 호러. 그거는 간략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가면 파주에 현천강이라는 가상의 강을 제가 만들었고 홍천강을 모티브로 한 거기에서 이제 물귀신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저수지나 이런 고인물에서 사는 물귀신이랑 그리고 또 흐르는 강물 그리고 바닷물 물귀신들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물에서 사는 그런 물귀신. 이 소설들을 읽어보면 가상의 공간이 나오는데 네네. 이런 소설을 쓸 때 좀 뭔가 본인이 겪으셨던 일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어두운 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실제로 이제 강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가 홍천강? 홍천강은 아니었습니다. 밀양에 있는 이름 없는 강이었는데 사실 제가 빠진 건 아니고 제 친구가 빠졌어요. 그 물살 센 강물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25살 때 정말 겁없을 때라 가지고 구하러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많이 위험하죠. 다행히 이 친구가 간호사였어. 그래서 제가 뒤에 목을 딱 잡으니까 힘을 쫙 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구해낼 수는 있었는데 그 친구를 구해내려고 이제 물가로 가는데 물살이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알죠, 알죠. 점점 온몸을 휘감고 그때 느꼈던 강물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살려서 쓴 게 바로 이 어두운 문이라는 신간입니다. 네. 그럼 이것 말고도 와 네. 진짜 죽을 뻔했다라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또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담이 되게 센 편이거든요. 네, 무서움을 잘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무서워 죽을 뻔했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을 때가 있는데 바야흐로 28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근데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시원 생활을 했어요. 고시원 생활을 했는데 402호에 딱 들어가서 첫날 밤부터 옆방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고시원이 너무 방음이 안 되니까. 작가님이라서 그런가 막 빨려 들어간다는 그렇지. 얘기해 주세요. 너무 집중해. 네, 그래가지고 근데 옆방의 아저씨가 중년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혼자서 계속 쭈얼쭈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욕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심한 욕. 여기 뭐 유튜브에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는데 근데 그냥 욕만 하면 몰랐겠는데 이 사람이 다 불질러 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총무 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옆방에서 403호에서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근데 총무 형이 그건 빈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총무 형이 마스터키로 열어줘서 보여줬는데 빈방이에요. 매트리스도 없어. 제가 이제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고시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날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방에서 막 제가 귀를 막으면서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거다. 내가 이상한 거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잖아. 이렇게 육성 정말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402호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했는데 다른 빈방이 없어가지고 8개월 내내 402호에서 살았어요. 403호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 방에는 거기 있을까 봐. 작가님께서 정말 이 공포 소설을 이제 계속 오래전부터 쓰셨잖아요. 네네. 공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공포 영재였어요. 네네.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시고 책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제가 한글을 익히고 처음 딱 책장에서 끄집어내서 본 책이 추리 소설, 호러 소설, 미스터리 소설, 스릴러 소설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신혼 때부터 책장에 그런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공포에 친숙해졌고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친척분들 오시면 뭐 그분들끼리 막 귀신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안 자고 듣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가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쾌감, 애들이 막 무서워하고 막 화장실 못 가고 막 하는 그때 그 쾌감을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지금 공포 쪽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있으셨구나. 네. 가족분들도 공포 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편이죠. 네, 네. 내가 어렸을 때도 이제 친척분들이 딱 모이면 이제 네. 무서웠던 얘기, 이상한 이야기 막 하시잖아요. 무당들 이야기,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 하니까 네. 나도 얼핏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난 무서워서 그냥 안 들었거든.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책이 이제 불기도 살인 사건이고 네, 이번 맞습니다. 연도에 나온 게 또 어두운 물인데 네. 그럼 하루 종일 글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글만 쓰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저 이제 프리랜서 전업 작가거든요. 프리랜서 분들은 동의를 하실 텐데 실은 프리하지 않잖아요. 네. 더 바빠. 더 쉴 틈이 없이 맞습니다. 그냥 그 빨간 날에도 계속 일하고 일하는 날에도 일하고 계속 글만 쓰는 것 같아요. 그 글 쓰다 보면은 저는 네. 궁금한 게 안 네.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그거 그때는 궁금했습니다. 좀 어떻게 하세요? 유튜브를 보죠. 가져오자 윤시원 거막 이런. 윤시원. 도대체 제가 몇 명을 먹여 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모든 장소를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맞죠. 제가 정말 도움받았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제주도 가셔가지고 516 도로 네네네. 516도로. 제가 516 도로에 관해서
뭔가 거기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단편 소설을 당장 써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 가서 답사할 시간은 안 되고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마침 5.16 도로를 다루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보고 제가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막 세계관을 이렇게 딱 여기다 붙여놓고 하시나요? 그런 재미로 하죠. 머릿속에 상상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메모 포스트잇으로 적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딱딱딱 붙여놓고 누구는 뭐 키 몇이고 이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 네. 필수적으로 좀 하는 작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불기도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물도 했어요. 네. 다음 혹시 이제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계획하고 있는 다음 계획은 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작품은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이제 정말 아까도 뭐 무서워서 죽을 뻔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던 실제 경험담이 있거든요. 뭐 어떤 무속인과 관련된 경험담인데 그걸 소설화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건 너무 좀 민감하고 좀 뭐라고 할까 조금 파급력이 있을 만한 이야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걸 소설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뉘앙스의 네. 사건을 한번 다뤄본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스트 헌터라는 내용에 대해서 네네. 글을 쓰려면 네. 흉가도 가보시긴 해야 되고 이제 몸소 맞죠, 체험을 해보셔야 맞죠. 되잖아요. 네, 그죠? 네. 혹시 뭐 다녀와 보신 경험이라든가? 시호님이 가시기도 전일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우리나라 3대 흉가라고 불리던 일본 가든, 아, 일본 가든, 곤지암, 곤지암. 네, 그리고 나주. 네, 나주. 나주 거기를 다 다녀왔었어요. 아, 혼자서. 진짜 선배님이시구나. 와. 네. 좀 영감을 얻으려고 혼자서 이제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네, 맞죠. 네, 엄청 그래서 옛날에 다녔어요. 그냥 손전등하고 핸드폰만 들고 이제 갔다 왔었죠. 그때는 이제 그냥 그런 곳들이 아직 막 유명하거나 그런 곳들이 아닐 때라 가지고 좀 출입도 쉬웠고 근데 지금 이제 그곳들이 전부 다 다른 건물이 됐더라고요. 이제 뭐. 맞죠.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자본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죠. 네. 네. 귀신도 자본에는 네. 힘을 쓸 수 없다. 쿠팡에는 당할 수가 없다. 네네네. 네. 여기서 이제 좀 뭔가 혼자 활동 이렇게 체험하셨을 때 뭔가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시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흉가들 특유의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아우라. 네, 네. 그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맞습니다. 맞아요. 표현하는데 네. 뭔가 좀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억지로 헤쳐나가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몸에 달라붙는 그 기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그리고 습한 기운, 지하나 이런 데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곤지암이 제일 비주얼적으로는 제일 좋긴 했었는데 실제 제가 무섭게 느꼈던 거는 그 일본 가든에 가가지고 좀 놀랬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뭐 귀신 때문에 막 무서워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하에서 이제 1층으로 올라오는데 검은 용체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개가.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혹 하고 그쪽도 으악 했는데 그쪽은 사람들 커플이 와가지고 공포 체험도 할 겸 그죠, 이제 그죠. 겸사겸사 왔는데 저를 발견한 거예요. 와 진짜 서로 엄청 네. 놀랐겠네요. 저는 이 사람들이 사람이고 커플이라는 걸 인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사람이라는 걸 채 인지하기도 전에 도망가도 네,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 가든에서 귀신 봤다고 했어요. 귀신 봤다고 네. 생각했죠. 시커먼 애가 나와가지고 네. 아, 흉가 체험도 직접 하시고 진짜 네. 공포에 대단하신 것 찐 같습니다. 그것이네요. 네네. 그러면은 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네네. 좀 이 주제는 좀 내가 좀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작품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몇 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귀신 목소리가 녹음이 돼가지고 그때 시원님을 뭐 죽이겠다 했던 그 에피소드 워낙 많아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귀신의 음성이 녹음될 수 있어. 오케이, 그건 저는 인정하거든요. 귀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 사람을 지칭해서 널 죽이겠다,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녹음이 된다는 게 그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 녹음을 하거나 하면은 협박 많이 당하거든요. 네.
진짜 처음에는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지네가 뭔데 날 죽인다고 그러지. 근데 그러니까요. 무섭잖아요. 네네. 무서움을 분노로 승화시키다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현진사원도 뭔가 녹음했을 때 뭔가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 최근에 네. 요번에 그 사람이 이제 범죄자인지 노숙자인지 누가 왔다 갔다 그래 배달의 민족을 다 건물이 비어있고 주소도 말소돼 있는 곳인데 배달의 민족 주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녹음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다 내보냈어? 그래서 내가 다 내보냈어 뭐 이런 식으로 녹음이 돼가지고 와. 그렇게 녹음이 된 적이 네. 있어요. 진짜? 예. 저 이런 걸 활용해 보고 싶어요. 네. 정말. 네. 그 고스트 튜브 저희가 키워드 쓰지 않습니까? 그죠. 나가 뭐 죽일 거야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와. 사람은 발견을 못했는데 왠지 네. 왠지 근데 내가 이 얘기 들어보면 네. 뭔가 가서 녹음하면은 족발 하나 시켜줘 막 이럴 것 같긴 한데 전혀 다른 얘기. 배민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뭔가 먹고 싶으니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가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혹시 그럼 일본 귀신이나 뭐 세계적인 귀신도 많이 연구하셨나요? 많이 하죠. 주로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 쪽 귀신 같은 것들은 근접한 우리나라권의 귀신들하고 좀 비슷한 지점도 있고 또 다른 지점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대만이나 일본 쪽 귀신 관심이 좀 많았죠. 대만. 대만도 귀신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대만 사람들이 또 공포 게임이나 공포 영화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진짜 잘 무섭던데요. 만들잖아요. 네. 그런 바다 보겠습니다. 것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 섬나라에서 보면 그런 귀신들이 유독 많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 쪽 귀신들도 되게 많이 좀 서치를 하고 공부도 하고 나름 했죠. 네. 섬나라의 귀신 이야기나 이런 건 왜 많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죄가 많아서 그래요. 아, 그 일본 귀신하고 한국 귀신의 차이는 한국 귀신은 한 놈만 팬다. 네. 일본 그렇죠. 귀신은 아무나 팬다. 아무나 팬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섬나라에 대한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제주도 귀신도 섬이거든요. 맞습니다. 제주도 귀신이 많긴 하죠. 신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사실상 지역을 비하는 게 아니라 일본 자체에서는 사실 귀신을 그렇게 많이 믿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신들은 많이 믿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들어봤어요. 그걸 우리가 특이하게 얘기하면 이제 요괴인데 요게 근데 또 귀신을 믿진 않지만 귀신 무서워해요. 맞아요. 네. 진짜 신기하네. 네, 그게 좀 얘네들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얘기를 하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하지만 저긴 무서워. 이거예요. 진짜 모순이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귀신만큼 무서운 귀신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 귀신이 진짜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로. 한민족은 귀신도 강하. 네네네.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가면은 연매라고 하죠. 우리나라 귀신은 또 진화도예요. 진화요? 네, 진화를 하면 마을 전체를 그냥 통째로 역병에 들게 합니다. 근데 전 세계 귀신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귀신은 없거든요. 그 정도 스케일. 예, 없어요. 우리나라 귀신이 한 번 맘만 먹잖아요. 아,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정말 대단한 시대에 사셨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정말로.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책들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귀신을 봤던 일반 사람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만났죠. 저한테 제보도 많이 왔었거든요. 한때는 이제 제가 공포 소설가로서 좀 뭔가 유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심야괴담에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하면 저한테 그렇게 이메일이나 블로그 댓글 같은 걸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자기가 괴이한 일을 겪었다 이런 것들 많이 봤었죠. 아, 그 시대의 윤시원이셨구나.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네. 고스트헌터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제보 중에 네. 가장 기괴했던 사건이나 뭐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좀 있나요? 가장 기괴했던 건 그나마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좀 기괴했던 건 이걸 작품으로 쓰긴 했는데요. 소설로 나와 있어요. 네, 단편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기괴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간 산행을 할 때 귀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워딩은 도깨비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깨비. 그런데 이 사람의 어투가 내가 봤는데 네가 이걸 내 이야기를 들어줄 자신이 있어? 이런 어투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좀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그냥 야간 산행이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간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좀 즉흥적으로 그 도둑 산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밤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산에 헤드랜턴만 쓰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중년 아저씨가 뭐냐고 했더니 헤드랜턴만 쓰고 있는데 그 자기가 친구들하고 도깨비를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들어봤더니 이 아저씨는 그 산의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술 한잔 해가지고 야 뭐 야간산인 그 뭐 하면서 편의점에서 헤드랜턴만 사가지고 그냥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누가 자기 말을 따라하더래요. 자기들 대화를 따라하고 끼어들고 뭐 예를 들어서 시원아 안 힘들어? 그러면 시원아 안 힘들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되게 능숙한 게 아니라 말을 이제 막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더래요. 시원나 안 힘들어?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헤드랜턴 불빛이 다 나간 거예요. 3명 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이러고 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질러서 그쪽을 딱 봤는데 달빛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친구가 이상한 설명을 해도 제가 이상한데 사람 껍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믿을 수가 없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서 오다가 산을 건너서 이 사람들하고 만난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A라고 한다면 A라는 이 사람은 자기는 그 이야기를 믿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하산을 하는데 계속해서 누가 말을 따라 해서 비슷한 경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요지는 누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살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님 심령스팟 아닙니까? 아니 이게 사실 우리가 도깨비라고 부르는 거는 예. 귀신하고 좀 똑같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도깨비 장난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진짜 이게 도깨비든 아니다, 한국의 도깨비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무언가를 봤다는 거잖아. 맞아요. 진짜 그게 살인범이든 네. 동물이든 뭐든 네. 인간의 흉내를 따라한다는 건. 그럼 진짜 그런 거 자체를 도깨비라고 하는데 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네. 거기 혹시 거기 산 혹시 지명 제가 나중에 한번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우와, 네네. 강원도에 있는 곳인데. 강원도. 강원도네. 네, 네. 와. 근데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이 포인트가? 뭐죠? 그 사람이 너 들을 자신 있어?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되게 좀 거만한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고 하는데 그 카페에서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재즈 하면서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리듬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톡탁톡탁 이렇게. 근데 박자가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런 걸 잡을 때도 뭔가 흔들리고 흘리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설프고 어색하다. 그래서 제가 더 이야기를 하실래요? 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고 왔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인 시점에서 일반 그 사람을 대입했을 때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진짜 공포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 그때 뭔가 일이 있었구나라고 있었다. 대입을 하거든요. 네, 좀 딱 그렇게 느꼈어요. 와, 작가님은 진정한 공포인입니다. 진짜 이게 경력에서 나오는 아우라거든. 그래서 같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딱 왔었어요. 저 너무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빨려 들어가서 네. 같이 내가 이제 작가님 같이 활동하실래요가 아니라 작가님 같이 활동해도 될까요? 나도 만나보고 싶다 막 이런 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작가님하고 더 많은 시간 동안 좋습니다. 얘기를 네. 귀신에 대해서만 그러면 얘기를 하는 정말 시간을 행복한 시간. 네. 기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예.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보셨을 때는 나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정도면 네. 미스테리 언더커버로 뽑히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저 정도면 그래도 제가 안 뽑히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뽑히겠느냐. 맞죠. 그거는 맞죠. 네. 왜냐하면 저보다 더 공포 시장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자신감 너무 와.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작가님이랑 오늘 대화를 해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언더커버의 임무를 이미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 공포 시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시조새가 아닌가.
언더커버가 되기로 마음 먹으셔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영광이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언더커버에 대한 계약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네. 근데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게 불공정 계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네네. 자,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이런 건 정말 자신 있죠. 네. 법의 효력은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안 읽으시는 네. 게. 네. 오시는 분들 아, 다. 자, 알겠습니다. 네. 법의 효력, 을은 갑이 요구한 모든 사항을 지켜주면 땡큐가 아니면 좀 서운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저희 언더커버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일어나서 기념사진을 네. 찍어야 되거든요. 좋죠. 저희가 이제 시즌1 마지막 언더커버인데 진국이 오셨네요. 진국이. 진짜 마지막에.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가운데. 오늘은 좀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